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지능과 가치관 분석을 통해서 떤 내용으로 취업에 적응할 것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중지능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중지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제 대부분 확인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지능이라고 하면 논리 수학적 지능, 어떤 계산적인 그런 것만 즉 이제 잔의의 능력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다, 한쪽 뇌의 것만 살펴보았다라고 하면 이 다중지능은 잔해와 우뇌의 여러 가지 어떤 지능들을 같이 살펴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하워드 가드너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9가지, 10가지 막 굉장히 많은 그냥 다중지능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8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언어적 지능이죠. 이 언어적 지능은 아마 여러분들 시 같은 거 잘 쓰고 토론 시간 좋아하고 언어를 잘 활용해서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어적 지능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들과 관련 있는 능력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인이 최대한 시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또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토론 학습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고 유머나 말리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악적 지능인데 이 음악적 지능은 청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이제 하나죠. 어쨌든 이제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음악적 상징에 민감하고 이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다중지능이다. 이런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고 있는지 알아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강아지 수준이죠. 우리 강아지도 누가 이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유명한 지휘자들 보면은 뭐 40명, 50명, 100명을 해도 그 100명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잘못된 걸 짚어내는 거 보면은 대단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능을. 세 번째는 이제 논리 수학적 지능인 것이죠.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이제 논리력과 수리력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 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아, 그 어떤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숫자에 굉장히 강하고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여직원 한 명은 학교에 있는 교직원 차량 번호와 차량 번호를 거의 다 암기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차를 어떻게 기억하냐 했더니 자기만의 어떤 외우는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논리 수학적 지능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 아인슈타인은 뭐 글도 늦게 배웠고 하지만 이러한 논리 수학적 지능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이런 천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대성 원리를 개발하고 이런 천재라는 소리를 이제 듣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공간적 지능이죠. 어, 이 시각적이거나 공간적인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잘 찾아내고 처음 방문한 곳도
생소하지 않고 잘 별 어려움 없이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길눈이 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시공간적 아이디어들을 이제는 도표나 지도, 그림 등으로 잘 나타낼 수가 있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이제 좋아한다. 이런 공간적 지능. 그 다음에 신체 운동적 지능인데요. 이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운동을 잘하면 다른 운동도 잘하는, 박찬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지만 공도 잘 치는 타자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춤을 추는, 이런 춤을 잘 치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의 모양 모습 등을 자기네 몸으로 표현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뭐 원숭이, 뭐 코끼리, 아니면 뭐 뱀, 뭐 이런 거를 몸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신체 운동적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는 대인관계 지능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교우 관계에서 굉장히 중심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자기이해 지능인데, 이는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러한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존중감, 자기 향상, 그리고 자기가 처한 문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이해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 자기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공간적 지능이 세 번째로 높다고 하면 공간적 능력에 관련된 사업에 창업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 또 자기의 지능이 높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친화력이라든지 이러한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높아서 그 사업에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그 세 번째 잘하는 지능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좀 낮게 되면 그것은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회생활에 별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자연탐구 지능인데요. 이는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한 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타전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이고 또 뭐 동물이나 식물 채집을 좋아하고 이를 구별하는 능력이죠. 가드너는 이러한 지능을 재능이라고 우리가 한 것이죠.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의미하고, 이러한 어떤 재능과 능력은 적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은 향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이러한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밖에 영성, 또 도덕적 감수성, 뭐 성적 관심, 유머, 직관, 창의성, 뭐 요리, 후각, 후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 요리 능력이 뛰어난, 이거 다 재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표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지능, 뭐 적합한 직업, 뭐 작가, 아나운서, 변호사, 방송인, 주로 이제 말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관련 인물들을 보면은 전 유재석, 뭐 시인 엘리엇, 셰익스피어, 줄리어스 시저 뭐 이렇게 음악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음악가 뭐 이런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 적합하겠죠. 논리 수학적 지능은 뭐 은행은 뭐 공인 회계사, 의사, 수학, 법조인,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논리 수학적 지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RQ 검사라고 했죠. 그때는 전 다 이런 그 논리 수학적 지능에 대한 검사가 이제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딱 100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 친구들 제 공부 잘하는 친구는 130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보다 굉장히 잘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뭐 대인관계도 높고 요리도 잘하고 또 어떤 시도 잘 쓰고 암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과 이런 능력들을 찾아서 그쪽 분야에 계속 훈련을 시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성공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제가 차라리 이제 보령대학의 총무 이런 인사 쪽에 있지 않고 영업으로 지원해서 과감하게 영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 저는 어, 제가 영업의 조건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었거든요. 어, 지금은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지만 과거에는 술도 세죠. 술도 잘 먹죠. 또 인상도 좋죠. 말도 잘하죠. 막 이러니까 아마 그때 그 당시 저는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그 스카웃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전 급여가 막 억대도 넘고 그래서 돈 많이 번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그 재능을 정말 과감하게 살려서 키울 필요가 있겠다. 김연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 그 이 스케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던 아이였지 않습니까? 뭐 TV를 틀어도 그 스케이팅에 대한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스케이트를 이제는 배우게 했는데 어떤 코치와의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어, 안 시켰죠. 근데 김연아가 어,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그쪽에 이제는 계속 소질을 보이니까 다시 이제 화해를 하고 그 스케이트에 대한 것을 계속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그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것을 저는 획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능을 소질을 발견시켜서 이것을 잘 개발시켜 주는 것도 부모의 어떤 그 바람직한 역할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 지각 능력은 뭐 디자이너, 뭐 사진사,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 이런 쪽에 이제는 적합한 직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신체 운동 지능은 뭐 군인 경호원 몸으로 주로 이제는 하는 이런 거 대인관계 지능은 이제 뭐 외교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그러한 직업적인 측면에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자기의 지능은 이제 그 깊은 심오한 것이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라든지 성직자, 뭐 철학자, 뭐 이렇게 자연탐구 능력은 이런 수의사라든지 이제 조류학자, 원예가. 저는 동물들은 다 좋아하는데 뱀, 파충류는 아주 싫어요. 채소도 좋고 식물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 또 친화해서 자연탐구 지능이 그렇게 완전히 높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중상 정도는 돼서 뭐 짐승들은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동지에 나눠준 그 이제는 이러한 검사지가 있습니다. 다중지능.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그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어떤 이런 간편 검사로 한번 해보는 것도 빠른 시일 내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흥미나 성격을 가지고 둘의 공통점을 찾아서 하면 굉장히 잘 맞아요. 정밀 검사에도 그 영역에 흥미를 갖게 나오고 다중지능도 이 간편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정밀 검사에도 이제 그 점수가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는 그 1점에서 10점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은 매우 그렇다인데 이제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1점부터 5점을 일단 할 수도 있고, 자, 1점부터 10점을 적으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한번 1점부터 10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또 다르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간편 검사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내가 현장에 어떤 걸 좀 적용을 해볼까 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1에서 10까지 쓴 숫자를 합계를 내는 것이죠. A, B, C, D, E, F, G, H의 합계를 낸 다음에 자, 이러한 곳에 옮기는 거죠. 지금 1점 10점씩 하면은 70점이 만점인데 여기는 지금 35점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1점부터 5점으로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안 바꿔서 그런데, 만약에 1점부터 10점까지 했다고 하면 이 5를 10으로 하고 10, 20, 30, 40, 뭐 50, 60, 70 이렇게 이제 바꿔서 점수를 여기다 써놓고 여기에 맞게 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지면 그 가장 높게 나온 순위가 나온 점수가 1, 2, 3, 4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점수 두 개는 이제 자신의 강점이라고 하고 낮은 점수는 이제 약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을 필요도 있겠고, 이제 자신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다 높아야 좋다 이거는. 그리고 다 높은 사람들은 가장 세 번째 높은 지능에 대한 분야의 어떤 직업적인 영역을 찾아서 그 부모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은 자신의 강점을 적고 강점을 활용해서 성취한 경험을 작성해 보자. 그래서 강점을 쓰고 요 강점으로 발휘한 성취 경험. 그래서 이거 스타 기법으로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자, 이렇게 한번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만들면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얻은 경험이겠죠. 나의 강점이 이제 공간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다라고 볼 때, 다중지능 스토리를 작성을 할 때 강점 두 가지는 공간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 그러면 이걸 스토리로 할 때 공간 지능, 대인관계 지능을 직무와 관련해서 성과를 얻었던 경험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경험을 찾아서 스타 기법으로 한번 작성을 하고, 그러한 그 경험이 직무와 또는 회사의 목표와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강점에 대해서 전 성과를 얻은 경험이 되겠죠. 만약에 자신의 강점을 발휘한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성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치관에 대한 건데, 뭐 우리가 직업 가치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업 가치관 13개는 그 고용정보원에서 노동부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대학에 의뢰해서 그 검사지를 만든 건데 그 약간의 항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 13가지 가치관 내용 중에서 뭐 몸과 마음의 여유라든지 아니면 금전적 보상 이런 건데 이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치관이라고 좀 볼 것인가? 물론 전 그거를 뭐 금전적 보상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나는 돈보다는 다른 걸 추구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금전적 보상하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높게 나왔으면은 그거를 제외한 세 번째, 네 번째 가치관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직업 가치관 말고 일반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슷한 용어로 뭐 신념도 될 수 있고 좌우명도 될 수 있고 생활 신조 뭐 이런 거와 이제 일맥을 같이 좀 보고 우리가 자소서의 내용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관이라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신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인이 삶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이정표 역할을 하고 개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스토리로 만들려고 하면 주로 이제 이 가치관은 초고등학교 때 형성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거 이것을 가치관으로 보고 과거에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경험을 쭉쭉 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이제는 가치관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가치관이라 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기준인데 그것은 우리가 워크넷에 수록되어 있죠. 직업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해보라고 가치관 검사를 하면은 아마 이 직업 가치관은 또 다비스 로키스트 직업 적응 이론을 할 때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가치관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측면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오크넷에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심리 검사에 대해서 설명이죠. 자,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때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전 자신의 신념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나의 신념이 뭔지. 그러면은 이사 담당자를 생각하기에 야, 좌우명도 없고 생활신조 이런 신념이 없으면은 인생을 왜 사나? 어떤 의미로 살아왔나? 이런 의심을 품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보기를 좀 줍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뭐 겸손, 정직, 인내, 검소, 융통성, 여유 있는 생활, 자유로운 생활, 변화 추구, 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거, 화목한 가정,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더불어 사는 삶, 우정, 지식, 추구. 이 밖에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조금 이해를 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잘 또 가지고도 못 찾는다고 하면 역으로
너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 행복했던 경험을 통해서 왜 행복했는지를 따지고 보면 가치관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찾든 이렇게 순서대로 찾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관을 찾게 되면 자, 완전 가치관이 나왔죠. 가치관 신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어릴 때 경험이 뭐였냐,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 스스로가 되려고 하니까 이 가치관은 최근의 것은 그동안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니까 이런 어릴 적에 형성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릴 적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됐고, 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릴 적 가치관을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있는 현재의 경험을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 기법으로 쓰고 미래의 다짐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그냥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을 갖게 된 어릴 적 경험. 중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신 적이 있는데 한 사회복지사가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극하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제가 고 1학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뭐냐? 저는 그때부터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현재의 경험은 무엇이냐?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였고 하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이에 음지에 있는 그분들의 웃음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의 다짐은 이런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여 공공복지관을 장애인의 마음과 재활을 치유하고 행복을 주는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미래의 다짐을 살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치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저의 가치관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한 복지기관의 한 복지사가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극히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3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고1 때까지. 그때 저는 그때부터 저는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저의 가치관은 이러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했고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면서 1학년 때부터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이에 음지에 있는 그분들의 웃음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 기간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사례를 좀 만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은 어디에 활용하느냐?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뭐 성장 과정에 나는 언제 어디서 뭐 물 좋고 산 좋은 어디에서 엄하신 아버님과 자상하신 어머니 이거 쓰면 무조건 X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강원도는 당연히 공기 맑고 산 좋고
아버지는 당연히 엄하고 어머니는 당연히 자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그 일반적이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식상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이러한 신념 같은 걸로 자기소개서를 해도 좋고, 특별히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이러한 신념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성장 과정을 쓰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고 일본 자기소개서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다른 작성 사례 두 개를 보는데, 이것도 한번 책에 있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을 직접 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직접 한번 여러분의 가치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직업 가치관 검사 그 워크넷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 가장 나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가지 가치관 노동부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몸과 마음의 여유 6번하고 금전적 보상은 누구나 좋아하는 가치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살짝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의 심리검사 소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직업 가치관 있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3기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그 한 주 또 잘 쉬시고 다음 주는 또 쉬는 토요일이라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 뭐 줌으로 만나든 대면으로 만나든 서로 정해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